데이터 분석 입문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한수 교수고요. 자, 오늘은 데이터 프레임을 위한 판다스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형태에 들어가는 판다스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판다스 주요 자료용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와 컬럼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한 이후에는 판다스 주요 자료용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행 제목과 열 제목을 지정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열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쉽게 다루는 판다스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판다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공식, 고민, 소위 말해서 판다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패널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자, 넘파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다스를 설치하면 넘파이도 같이 설치가 돼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pandas.pydata.org입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유저 가이드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이 여기 게팅 스타트와 유저 가이드에 있는 많은 문서들을 활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 유저 가이드에서 여기 보시면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10 minutes to pandas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판다스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니 10분 동안에 이걸 보면은 이해할 수 있다. 공부를 해라라는 얘기인데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 minutes to pandas를 공부하시려면은 다른 걸 공부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API 레퍼런스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함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API 레퍼런스를 클릭하셔서 검색을 통해서 그 함수의 정확한 파라미터, 매개 변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판다스의 데이터 구조인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도 여기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자, 이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는 쉽게 생각하면은 1차원 배열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일반 표준 파이썬에서는 그냥 이런 목록을 가지고 주로 배열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넘파이에서는 바로 ND 어레이를 가지고 배열을 표현했죠. 자, 그런데 또 판다스는 달라요. 판다스는 바로 시리즈라고 하는 거. 자, 이걸 가지고 바로 배열을 표현해요. 그래서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자, 얘도 좀 다른데 얘는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똑같은데 여기 있는 인덱스가 정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인덱싱을 할 수 있어요. 자,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로 테이블 형태, 엑셀에서 다루고 있는 테이블 형태, 2차원 배열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를 상상을 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자, 이렇게 시리즈는 이름 자체도 있어요. 이걸 시리즈 네임이라고 하고요. 실제 시리즈의 밸류들은 배열의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배열의 값을 참조할 수 있는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인덱스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값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1부터 시작했다 이 얘기는 인덱스를 따로 지정했다는 얘기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를 이렇게 문자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PQRST. 시리즈의 이름, 시리즈의 밸류들, 값들이죠. 이런 값들이 플로트 64다. 이걸 D타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판다스의 시리즈는 좀 더 정보가 많죠. 이름, 인덱스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달라요. 자, 다음은 판다스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인데요. 2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시리즈 1이 이런 구조고 시리즈 2가 이런 구조고 시리즈 3가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시리즈를 이렇게 합하면 이 시리즈가 칼럼이 돼서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칼럼을 정하고 이 칼럼의 제목을 정하잖아요. 이 제목을 columns, 칼럼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의 제목도 우리가 좀 정하는데, 근데 이제 가로의 제목은 정할 때도 있고 안 정할 때도 있는데, 이 가로의 제목,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가로의 제목을 또 인덱스라고 해요. 얘도. 그래서 약간 중복이 되죠, 이름들이.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행이라고 한다면 행의 제목이 또 인덱스예요. 열의 제목은 칼럼스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자, 레슨 2는 데이터 프레임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즈, 행과 컬럼즈, 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행을 구분해주는 인덱스, 열을 구분해주는 칼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인덱스와 열을 별도로 지정하는 코드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류가 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알아서 일반적인 정수, 0부터 시작하는 정수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항상 0부터 지정되는 값들이 정수가 들어가고요. 칼럼도 마찬가지예요. 칼럼도. 그리고 실제 여기에는 데이터들이,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값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시리즈로 데이터가 들어간다. 반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시리즈가 모여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만들기 위한 간단한 코드를 좀 볼게요.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프레임에는 인덱스, 칼럼즈, 여기에 격자 모양의 데이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인덱스를 지정하기가 조금 선행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변수 이름을 인덱스라고 지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판다스에나 넘파이에는 날짜를 지정하는 유용한 함수가 있어요. 데이터 언더바 레인지. 자, 레인지가 시퀀스한 정수나 A 레인지는 실수를 제너레이션 한다면 데이터 언더바 레인지는 말 그대로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날짜를, 실제 날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2024년 1월 1일부터 8개를 시리얼하게 만들어줘요. 그거를 인덱스에 갖다 놓고 출력을 해보면 데이트 타임 인덱스에서 시작일이 1월 1일이고 1월 8일까지. 얘는 타입이 데이트 타임 타입이에요. 날짜 타입이다 이거죠. 날짜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퀀시는 데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에서는 우리는 거의 안 해보지만 시계열 분석이라고 해서 이 날짜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관련된 자료용을 풍부하게 적용해주고 그에 대한 메소드도 굉장히 많이 적용해줘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를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PD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서 요거는 실제 데이터다. 실제 데이터. 요게 인덱스, 여기를 지정한 거죠. 내가 만든 요거로. 그래서 지정한 1월 1일부터 1월 8일 인덱스가 이렇게 행의 제목으로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8행 3열에 0에서부터 1 미만의 난수들이 들어가 있죠. 다 1보다 작아요. 다 양수고요. 8행 3열이다. 자, 요 8행이라고 쓴 거하고 여러분이 만드는 요 데이트의 날짜 8개하고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columns 저장을 합니다. columns는 말 그대로 열의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다음 리스트 ABC. 이거는 이렇게 지정해도 돼요. 근데 이게 코드가 양이 많잖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A가 이 열의 제목, B가 이 열의 제목, C가 제 세 번째 열의 제목이 되는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분이 멋지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덱스는 같고요. 데이터 프레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데이터 프레임 하면 전체를 8행삼열의 전체를 반환하겠지만 데이터 프레임 괄호하고 여러분이 B라고 쓰면은 바로 칼럼이죠, 이게. B번째 칼럼을 반환한 이거의 타입은 뭐냐? 바로 시리즈야, 시리즈. 시리즈. 이게 시리즈의 밸류고요. 이게 바로 시리즈의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프레임 B에 제로 번째 하면은 이건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싱이 돼서 제로 번째 하면은 바로 요 제로 인덱스 그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고요. 두 구문은 똑같고요. 자, 요걸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numpy에서 배열의 ND 어레이에 매스킹을 배웠어요. true, false를 만족하는 거를 안에다 넣어주면 바로 그거에 맞는 원소가 반응된다는 걸 배웠는데, 자, 데이터 프레임에도 아주 좋은 마스크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 프레임 B. 요거는 뭐예요? B열만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8개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8개의 값에 대해서 0.4보다 크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8개가 크다 작다 크다 작다 true false true false 다시 말해서 8개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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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식으로. 자, 이거를 이렇게 요 결과가 나온 게 요거예요. 요거 결과가. 그러니까 이 결과도 사실은 시리즈죠. 시리즈. 근데 이 결과의 시리즈라는 건 뭐냐면 이 내용물 밸류가 바로 논리값이 들어있는 거죠. 논리값. 자, 그러면 이 논리값을, 이 시리즈를 우리가 매스킹에 사용할 수 있겠네요.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아까 데이터 프레임 해봤고요. 자, 요 안에 넣어준 게 조금 아까 true, false의 시리즈를 만든 거고 그걸 데이터 프레임 안에다 넣어주면 데이터 프레임의 B 칼럼이 0.4보다 큰 모든 행을 데이터 프레임 2에 넣어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원본이었다라고 한다면 B열이 0.4보다 큰 부분, 이거 크죠? 이거 안 크죠? 안 크죠? 크지요? 크지? 이거 안 크죠? 크지요? 크죠? 그래서 요 제가 박싱한 부분, 이 박싱한 부분만 그 행이 다 빼지는 거죠. 이거 1행 1월 1일 행, 1월 2일 행, 5일 행, 7일 행, 8일 행. 요 빠진 게 데이터 프레임 2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반환은 되는데 그 값을 저장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2에 쓸 거면 다른 변수에 저장을 하셔서 써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행을 열로 바꾸는 소위 말해서 트랜스포즈, 전치라고 하죠. 자, 이 트랜스포즈, 전치를 하시려면 아주 간단한 게 데이터 프레임에 .t라고 하는 속성을 불러주시면 트랜스포즈 된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돼요. 자, 원 데이터 프레임이 행이 날짜가 있고 열에 ABC 제목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트랜스포즈한 결과는 바로 이 부분이 열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덱스가 칼럼수가 되고 칼럼수가 인덱스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값은 이거, 여기 해당하는 B는 여기로 와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오고 요 데이터도 거기에 맞게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뒤에 T만 붙여주면 행가율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즈한. 자, 다음은 A열의 값을 B열의 값으로 나눈 결과를 D열로 추가하고 싶어요. 자, 원래는 보시는 것처럼 8행 3열 이렇게 있어요. A, B, C.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은 열이 3개뿐이 없죠. 근데 내가 이렇게 새로운 열을 추가하고 싶어. 근데 새로운 열에 추가하는 이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이걸 만든 거고요. 지금까지 봤던 코드고요. 자, 그 다음 코드를 보면 데이터 프레임 A 나누기 데이터 프레임 B야. 그 데이터 프레임 B 이걸 가지고 A를 나눈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도 있듯이 이거와 이거로 나눈 이거 나누기 이거 한 결과를 여기다 쓰는 거야. 자, 그렇게 쓰는데 그 결과를 그냥 반환만 한다고 한다면 메모리에만 있고 변수에는 저장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D, 자, 데이터 프레임 이건 D를 표현해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D는 없으면 만약에 이런 칼럼이 있다고 한다면 업데이트를 시킬 거고요. 만약에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의 열이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열이 만들어지고 그 열에 얘가 집어넣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보면 이렇게 열이 추가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의 합을 구하고 그 결과를 이 열에 추가하고 싶어요. 자, 아까 D열을 추가하는 걸 해봤는데 요번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이 열을 추가할 건데요. 이 추가되는 각각의 이 행의 이 값들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각 행들의 원소를 다 더해서 여기다 더할 거예요. 이 더한 결과를 여기다 갖다 넣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놨죠. 자, 이렇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이 코드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이 칼럼을 만드는데 numpy에 있는 유니버설한 함수 sum을 호출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게 중요해요. access equal 1. 자, 여러분이 access equal 1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더할 거냐. 바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더할 거면은 access equal 1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칼럼을 어크로스 하면서 더하는 거야. 칼럼을 지나가면서 더해. 근데 가로로 더하는 건데 이게 access 1이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access 1을 빼면은 이렇게 더해줘요. 다시 말해서 이 행을 쭉 내려오면서 더해줘. 이 행을 어크로스 하면서 더해줘요. 어떻게 보면 이 칼럼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축 1이라는 게 칼럼 축이거든요. 그래서 칼럼 축이라는 게 칼럼의 합을 더하라는 게 아니라 칼럼으로 이동을 하면서 행의 합을 더해요. 그거를 2에 갖다 놓는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x equal 0, x equal 1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추가해 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F를 추가하는데 가장 쉬운 거죠. ones. 그래서 numpy의 ones는 여기에 써주는 개수만큼 1을 넣는 array를 만들죠. 그래서 array를 갖다가 대입을 해도 들어가요. 꼭 시리즈라든가 이런 걸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리스트를 넣어도 되고요. array를 넣어도 돼요. 개수만 정확히 맞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 head.3 하면 앞에 거 3개만 보이는 거죠. 지금 8개인데 1월 1일, 1월 2일. 여러분이 3을 빼면 5개가 보이고요. 헤드에다가 n을 쓰면 n개가 보입니다. 안 쓰면 5개. 디폴트가 5예요. 여기 써져 있네요. 자, 다음은 또 드랍인데 특정열을 한번 제거해 볼게요. 드랍을 통해서 이 F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X is equal columns. 이렇게 문자열 칼럼즈를 쓰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X is equal 2라고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고요. data from drop 이렇게 하고 목록으로 꼭 쓰셔야 돼요. 여러 개를 삭제하시려면. 이러면 EF를 삭제한 거를 이렇게 갖다 반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1 하면은 EF가 없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여러분 데이터 프레임 D 하면은 D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삭제하는 방법이 이거로도 가능하다. There data frame. 자, 여기는 코드는 안 썼지만 데이터 프레임 pop 열 이름 메소드를 이용해서도 열을 또한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 제거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자, 다음은 기존에 있는 열 이름을 변경을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컬럼즈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모두 바꿔야 된다. 컬럼즈를 정확하게 맞게. 아까는 대문자였는데 지금은 소문자로 바꿨어요. 열 개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 줘야 돼요. 열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특정 열만 바꾸고 싶어요. 특정의 열 이름만 변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1점 리네임하고 컬럼즈 한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원래 있는 A를 이거로 바꿔달라. 원래 있는 이거를 이거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를 쓰시는 거야. 그리고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in place true.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바뀐 거를 바로 반영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데이터 프레임 테일 했더니 테일은 뭐냐? 끝에 있는 5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 5, 6, 7, 8. 자, 끝에 있는 5개지만 끝부터 보여주진 않고요. 이게 제일 마지막 그전에서 5개를 보여주고 보시는 것처럼 2020, 2021 요건 안 바뀌었죠. 여기 바꾸라는 얘기가 없죠. 자, 여러분이 이걸 안 적으면 리턴만 되지 데이터 프레임 1 자체에 반영은 안 돼요. 자, 다음은 전체 데이터에서 2020 열의 값을 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 서브 빼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1을 빼라. 근데 어디서 뺄 거냐? 데이터 프레임 1, 2020을 빼라. 그래서 2020을 빼니까 2020은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빼니까 다 0이 되죠. 그래서 2021이라고 하는 거는 2021에서 자기 자신 2020을 뺀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뺄 때는 이렇게 액세스 이퀄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인덱스 또는 여기 문자열이에요. 가끔가다가 이 문자열을 빼고 그냥 인덱스라고 이렇게 쓸 경우는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문자열이고 숫자를 적을 때는 0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데이터에서 C열의 값으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모든 거를 이거로 나누는 거죠. 모든 거를 바로 이 데이터 프레임 1 C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나누니까 자기 자신은 1이 되죠. 요거를 나누면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0이었기 때문에 나눠봤자 다 0이 나오는데 이거 마찬가지에도 계산을 이렇게 했죠.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연산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그 메모리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에는 갖고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처리하시려면은 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은 변수는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값들을 여러분이 파일로 남기셔야 나중에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1.2 comma separate value 아주 간단하죠. 이 메소드에다가 파일 내용만 적어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이게 comma separate value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쉬워요. 그래서 다시 읽어서 그 다음 작업들을 필요하시면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의 주요 자료형은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자, 시리즈는 그냥 이렇게 목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시리즈는 numpy의 ND 어레이와 다르게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형을 넣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는 데이터 넣고 인덱스 필요하면 인덱스 넣고 칼럼지 필요하면 칼럼지 넣을 수가 있고요. 자, 행 제목과 열 제목. 행 제목은 인덱스에 넣고
칼럼지에는 열 제목을 둔다.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렇게 칼럼지에서 넣을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제목을 바꿀 때는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꼭 넣어달라라는 거고요. 다음은 특정 열의 생성과 삭제. 이게 생성할 수 있고요. 삭제할 수 있고요. 삭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장시간 학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